평소보다 일찍 아들집에 도착했는데 안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 나 아직도 시어머니한테 임신한 척하고 있어. 처음엔 진짜 임신인 줄 알았는데. 병원 가보니까 테스트기가 고장 난 것 같다며 임신이 아니라고 하던데. 근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싹싹 굽실거리면서 시중드는 게 은근 재미있어. 나중에 말하면 되겠지 뭐. 어차피 유산됐다고 하면 되잖아.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그 순간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떨리는 다리로 안방 문을 열었어요. 주영아, 제 목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깜짝 놀라 전화를 끊더니 곧바로 표정을 바꾸었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제주 바다는 제 삶의 전부였어요.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물질을 하며 아들을 키웠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었네요. 지금은 서귀포 올레시장 근처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손님들은 제가 전직 해녀라는 걸 아시면 더 신뢰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 한켠이 뿌듯해지곤 해요. 16에 물질을 시작했으니 제 인생의 대부분을 바다와 함께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들 정모를 키우게 됐을 때도 저를 지탱해 준 건 바로 이 거친 바다였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물질을 하고 해산물을 팔아서 버는 돈으로 아들을 키웠어요. 다른 해녀들은 순이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며 걱정했지만 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 정모를 훌륭하게 키워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왔으니까요. 그 힘든 시절 제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건 정모의 웃는 얼굴이었어요. 물질을 마치고 지쳐 돌아와도 엄마 하며 달려와 안기는 아들을 보면 모든 피로가 싹 사라졌죠. 정모는 어린 나이에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한 번도 투정 부리지 않고 착하게 자랐어요. 공부도 잘해서 서울의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밤새 울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나네요. 늘 그렇듯이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고르고 있었어요. 여름이라 일찍부터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아침이었죠. 문득 핸드폰이 울렸는데 발신자 표시를 보니 제 아들이더라고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내려갈게요. 그런데 데려갈 사람이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수줍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 제 마음도 덩달아 설렜답니다. 우리 정모가 벌써 30이 됐어요.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연애 얘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사실 전 많이 조바심 났었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일만 하는 건 아닐까? 결혼은 언제 할까? 하는 걱정이 늘 마음 한켠에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니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가게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어요. 집에 와서는 대청소부터 시작했죠. 창문을 열어 바닷바람을 들이고 방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우리 정모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고등어 조림도 준비하고 제주 특산품으로 손님 맞이 준비를 했답니다.
밤새 설레는 마음의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주영이를 처음 만난 건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 주말이었어요. 서울에서 온 세련된 모습의 그 아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뻤답니다. 170cm가 넘는 키의 날씬한 몸매. 무엇보다 예의 바른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첫인상에 반해버렸다고 할까요? 어머니, 저는 김주영이라고 해요. 정모 오빠 여자친구예요. 그 말과 함께 깊숙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참 이쁘더라고요. 손에는 서울에서 가져온 선물이 들려 있었고, 제가 해녀 출신이라는 걸 알고 미리 공부도 해왔더라고요. 어머니께서 해녀로 고생하시면서 정모 오빠를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을 하는 주영이의 눈빛이 진심으로 느껴져서 더욱 마음이 끌렸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영이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솜씨도 좋고 지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죠. 정모를 바라보는 눈빛도 사랑스러워 보였고요. 무엇보다 제가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어머니, 저 정모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 주영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허락했어요. 우리 정모가 드디어 좋은 짝을 만났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거든요. 정모의 얼굴도 행복해 보였고 주영이의 진지한 모습도 믿음직스러웠어요. 결혼 준비는 순식간에 진행됐죠. 저는 평생 모아둔 돈을 아낌없이 꺼냈어요. 동탄 신도시에 새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신혼 살림도 넉넉히 챙겨줬답니다. 사실 해녀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랑 횟집 운영하면서 번 돈을 전부 아들 결혼 자금으로 쓴 거였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우리 정모가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제주도로 내려온 거예요. 전화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는 차 한 잔을 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이제 며느리가 될 사람이 무슨 부탁인데 그래? 저희 신혼집 제 명의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 한켠이 불편해지더라고요.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면서 터득한 직감 같은 게 뭔가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죠. 아가. 어차피 나중 되면 다 너희 것이 될 텐데. 굳이 지금 그럴 필요가 있겠니? 그 말을 하는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눈빛도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 표정의 의미를 제대로 읽지 못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첫 번째 경고 신호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며느리가 될 사람과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답니다.
결혼식은 서울의 호텔에서 화려하게 치러졌어요. 제주에서 올라온 친지들이 순희 씨가 고생 끝에 좋은 며느리 얻었다 며 축하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특히 주영이가 결혼식장에서 어머니, 제가 평생 효도하면서 잘 살게요. 라고 말하던 순간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만 해도 전 몰랐어요. 잔잔하던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듯 제 삶에도 큰 풍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라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긴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부부가 된 지 5년이 지났을까요? 며느리 주영이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얼마나 기쁘게 들리던지. 그 순간만큼은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았답니다. 어머니, 저 너무 걱정돼요. 어머니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음 날 바로 서울행 비행기를 탔어요. 임신 초기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하거든요. 제주에서 가장 신선한 해산물을 가득 챙겨갔죠. 우리 첫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주말마다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장도 봐주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주면서 며느리가 편하게 지내도록 도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영이의 요구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주말에만 오시니까 평일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남편도 야근이 많아서. 어머니가 평일에도 와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횟집 때문에 망설였지만 결국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아들 집에 방문하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며느리 집에서 살림을 도왔어요. 어머니, 횟집은 직원 한 명만 더 쓰시면 되잖아요. 지금은 어머니 도움이 필요해요. 주영이의 그 말에 결국 가게에 직원을 하나 더 쓰고 가게를 맡겨두었죠. 단골 손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컸지만 며느리와 손주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더 헌신할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달라졌어요. 어머니, 이 옷들 다 손빨래로 해주세요. 세탁기 돌리면 옷이 상하거든요. 어머니, 화장실 청소할 때 구석구석 더 신경 써주세요. 임산부는 특히 깨끗한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파스타가 먹고 싶은데. 배달 좀 시켜주세요. 심지어 제가 잠깐 쉬고 있으면 어머니, 그렇게 앉아 계실 시간에 안방 창문도 좀 닦아주시고. 베란다 화분에도 물 좀 주세요. 라며 쉴 틈을 주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가정부라도 되는 것처럼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지쳐서 주영아,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봐야겠다. 고했더니 며느리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가시면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발걸음은 다시 주방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피곤함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죠. 손주 태어날 때까지만 봐주자. 임신 6개월이 되어갈 무렵에는
아예 저보고 근처 모텔을 구해서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왕 자주 왔다 갔다 하실 거면 모텔이라도 하나 얻으세요. 이 집에서 자면 되잖아. 그게 아무래도 제가 조금 불편해서요. 그러면서도 밤늦게 갑자기 전화해서는 어머니, 저 지금 굴비가 너무 먹고 싶네요. 라고 하는 일도 다반사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죠. 임신 7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배가 거의 불러오지 않는 거예요. 입덧도 없었고 임산부가 보통 겪는다는 증상들도 전혀 보이지 않았죠. 어머니, 요즘은 배가 작게 나오는 임신도 있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영이의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해도 병원은 제가 알아서 갈게요. 라며 번번이 거절했고, 태아 초음파 사진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임산부 영양제를 사다 드려도 그대로 쌓여 있었고, 임신부 요가나 태교 음악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죠. 오히려 밤늦게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가는 날이 많았어요. 한 번은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물어봤더니 어머니, 이제 며느리 뒷조사까지 하시는 거예요? 라며 되레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아들집에 도착했는데 안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 나 아직도 시어머니한테 임신한 척하고 있어. 처음엔 진짜 임신인 줄 알았는데. 병원 가보니까 테스트기가 고장 난 것 같다며 임신이 아니라고 하던데. 근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싹싹 굽실거리면서 시중 드는 게 은근 재미있어. 나중에 말하면 되겠지 뭐. 어차피 유산됐다고 하면 되잖아. 순간 제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그 순간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떨리는 다리로 안방 문을 열었어요. 주영아, 제 목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깜짝 놀라 전화를 끊더니 곧바로 표정을 바꾸었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주영이를 보면서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며느리를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했는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며느리의 태도에 더욱더 폭발했죠. 더는 못 참겠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네가 한 말 다 들었어? 전화로 친구한테 한 말 모두 들었다고. 너무 황당한 나머지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제 통화를 엿듣고 계셨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방문 앞에서 엿듣기나 하고. 어머니 그동안 이런 식으로 저를 감시하신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제가 잘못했다는 듯이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바다 속처럼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니를 위해서 뭘 안 해줬니? 평생 일군 횟집도 내팽겨치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 도와주고
네가 먹고 싶다는 건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가서 사다 주고 그 많은 걸 해줬는데 이렇게 거짓말로 날 농락하다니?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평생 참고 살았던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처음이었죠.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또다시 뻔뻔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제가 언제 그런 걸 해달라고 했나요? 다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저 임신했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알아서 그렇게 하신 거지. 제가 강요한 적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부엌 싱크대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며느라, 너가 임신해서 도와달라고 했잖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정말 황당하구나.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니? 내 진심을 가지고 장난친 게 더 문제 아니겠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다기보다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자꾸 났죠. 어머니, 그렇게 서운하셨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 마음을 다 헤아리겠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많이 해주시니까 저도 그냥 받은 거죠. 나이 드시면 좀 너그러운 맛이 있어야죠. 주영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전화기를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모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아들을 부르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는 그제서야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제 손에 있는 전화기를 뺏으려 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남편 일하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하지만 전 더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정모에게 모든 걸 다 말했죠. 주영이의 거짓말, 제가 들은 통화 내용, 그동안의 수상한 정황들까지.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정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온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분노가 가득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동안 주영이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마음을 먹겠어요. 그냥 제가 말할 타이밍을 놓친 것뿐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예민하게 구시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거짓으로 들렸어요. 이제는 며느리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어요. 1시간 후 정모가 회사에서 달려와서 자초지종을 듣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기만하다니. 아니, 심지어 나도 속였잖아. 너 제정신이야? 처음 보는 아들의 분노에 주영이도 당황한 듯했어요. 하지만 이내 또다시 피해자인 척 하더라고요. 오빠? 나도 처음에는 정말 임신인 줄 알았어. 오빠도 봤잖아, 임신 테스트기가 2줄이 떴던 거. 근데 병원에 가보니 임신 테스트기가 고장났던 걸 알게 됐어. 그땐 이미 어머님이 이것저것 해주고 계셨잖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어. 아들 정모는 그 말을 듣자마자 탁자를 내리쳤어요. 탕하는 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답니다. 그럼 그동안 뭐 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우리 어머니를 식모처럼 부려먹으면서 이게 말이 되는 짓이야? 주영이는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전더는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죠. 이제는 그 눈물조차도 연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제 말에 주영이가 놀란 듯이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래 맞다. 여기는 내 집이야. 내가 샀고 내 명의로 된 집이니까. 네가 그렇게 명예 변경하자고 조르던 이유가 이제야 알겠다. 당장 나가. 정모도 제 말에 동의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해. 더는 못 참아. 네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농락하다니. 그제서야 며느리 주영이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우는 척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하더니 이를 악물며 말하는 거예요. 오빠? 적어도 오빠는 이럴 때 내 편을 들어줘야지. 엄마 편만 드는 거야? 아들이 며느리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어요. 엄마 편. 주영아, 너가 한 행동을 봐 우리 엄마 등골 빼먹고 거짓말로 온 가족을 농락한 걸 내가 너의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두 번 말 안 한다. 당장 나가. 더는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짐을 싸면서도 다들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세요. 라며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짐을 싸는 동안에도 계속 도끼 어린 말들을 내뱉었어요. 어머님 지금 이깟 걸로 내쫓은 거 후회하실 거예요. 가방에 옷가지를 던져 넣으면서도 계속 독서를 퍼부었죠. 오빠도 마찬가지야. 나 같은 여자 어디서 구해요?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고 아무튼 후회할 거야. 두고 보라고. 그날 밤 며느리는 결국 집에서 나갔어요. 나가는 순간까지도 뻔뻔한 태도였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도 두고 보자. 는 말을 던지고 갔어요. 하지만 전 이제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달까요. 집이 조용해지자 정모가 저한테 조심스레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고생시킨 죄인입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죠. 울지 마라. 네 잘못 아니다. 엄마가 늦게라도 알아차려서 다행이지. 그날 밤 우리 모자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모는 결혼 전부터 며느리 주영이의 허영심이 심한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에 다 받아주고 이해하려 했대요. 근데 어머니까지 이렇게 괴롭힐 줄은 몰랐어요. 제가 진작 알아차리고 막았어야 했는데. 아들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하기도 했죠. 그렇게 며느리가 나가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제주도로 내려와 횟집 일을 시작했죠. 단골 손님들은 그동안 어디 갔다 왔냐며 물으셨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어요. 아직은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마음 한켠이 여전히 아팠답니다. 며느리한테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에 자존심은 바닥을 쳤고 제 처지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울기도 했죠. 하지만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횟집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손님들 중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답니다. 주영이의 부모님 안사돈이셨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죠. 사돈. 저희가 잘못 키웠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현관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절을 하시는 사돈 내외를 보니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좋으신 분들의 딸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람.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고 현관에 서 계신 사돈 내외를 보니 제 마음도 무너지더라고요. 젊어서부터 고생만 하신 사돈 어른들의 주름진 얼굴이 더 깊어 보였어요. 이러지 마세요, 사돈어른. 일어나세요. 하지만 사돈 내외는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저희 주영이가 어릴 때부터 제멋대로였어요. 저희가 너무 응석을 받아준 탓이죠.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돈 어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답니다. 어쩌면 주영이의 잘못은 부모님의 지나친 사랑이 만든 결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 나눠요.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돈 어른들의 눈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주영이가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가진 것은 무조건 가져야 했고 늘 자신이 최고여야 했대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녔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꼈다는군요. 사돈. 저희 주영이가 정말 뉘우치고 있습니다. 저희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였어요. 주영이가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부스스한 머리.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처음처럼 뻔뻔한 태도도 적반하장 나오는 모습도 없었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주영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친정에 와서 매일 밤 어머님 생각에 잠을 못 이뤘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며느리는 그동안의 교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그저 잘못을 뉘우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사돈 어른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용서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제 진심만이라도 전하고 싶었어요. 어머님께 이런 큰 거짓말을 하고
식모처럼 부려먹고 제가 어떻게 용서를 바랄 수 있겠어요. 주영의 말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때 정모가 들어왔어요. 장모가 오셨다는 연락에 단숨에 찾아온 거죠.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들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는 어머니에게 선택을 넘기고 싶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면 저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죠. 지금 제 앞에서 울고 있는 며느리도 그런 존재일까요? 제게 큰 상처를 줬지만 어쩌면 이 상처를 통해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며느리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늘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며느리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미 깨진 신뢰는 회복할 수 없으니 이대로 끝내는 게 맞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고민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댓글로 현명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